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여기서 일단 사모으세요.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근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 정리 영상이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삼성전자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100%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방향성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정보들만 싹 모아서 여러분들께 정리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충분히 볼만한 영상이실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야죠. 바로 저희 구독자분들 거의 10만 명이 다 돼가는 98,000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자료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201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이 나올 때 함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만 모아놓은 특별한 자료집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무료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료로 받아가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좀 살펴봐야겠죠. 지난 영상에 삼성전자 어디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응은 삼성전자를 3분기에 분할 매도를 해라 라고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4분기부터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HBM3라든가 지금 삼성전자가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지금 현재 DDR5라든가 이 레거시 반도체까지 양산을 시작하거나 혹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나 HBM 시장에 좀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이 물론 삼성전자보다 당연히 품질은 낮겠죠. 나노 생산 범위 자체도 달라서 삼성전자가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지금 현재 기술력까지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미꾸라지가 들어오면 물을 흐릴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 단가 자체가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일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분기부터는 조금씩 조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분기 본전 부근에서 혹은 뭐 여러분 보유하신 가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본전이신 분들이 꽤나 이제 곧 다가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다시 매집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총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죠. HBM4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가 한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엔비디아 2026년도 내년도 중순쯤에 출시가 되는 반도체 HBM 반도체인 루빈, 이 루빈에 탑재된 게 HBM4거든요. 이 HBM4에 삼성전자의 HBM 루빈에 HBM4가 탑재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대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확대 이번에 뭐 35%까지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세금의 혜택 준다고 하니까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다가 미국의 이 두 가지 이슈에다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없으면 긴가민가하겠지만 이 내용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떤 이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이것만 하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패턴을 보시면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그 미국의 금리가 항상 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정확하게 이후 1년 안에 삼성전자가 1년 전후로 정확히 말해서 1년 전후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999년 국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이후부터 미국의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 15개월 이내, 짧으면 11개월 이내에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과거부터 보여줬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유동성, 돈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지만 주식 가격도 올라가죠. 항상 이 유동성 확대에 따른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국내에도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요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도 어느 특정 한 가지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 펀드들은 보통 이제 분산 투자를 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인덱스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이 이용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 그렇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 때는 항상 빼놓지 않고 가장 높은 비중을 들고 하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을 너무 좋다라고 봐서 매수하는 부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한 다음부터는 항상 이런 이 해외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패턴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1월달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2027년도 9월달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가 있었죠. 그리고 2019년도 7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있고요. 이번에 2024년 8월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시작됐죠. 중립금리라고 해서 여기 어느 정도 머물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렸다가 버티다가 떨어지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부터 주가의 좀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이 어느 정도 나느냐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은 과거 2021년도 1월달 금리 인하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큰 급락을 한번 맞고 나서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절반 가격 정도까지 보여주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바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이제 막 시가총액 1위를 한 때라서 지금 같은 위상은 아직 아니었을 때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지만 15개월 만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고점 부근을 뚫어주는 모습,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횡보세를 보이다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꽤나 잘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 9월 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동일합니다. 2007년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바로 상승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사이클이 돌아서고 이런 금리 인하가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등을 좀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월 만에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한번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19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도는 이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직전에 이제 고가 부근 한 6만 원 선 부근까지 좀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고요. 금리 인하 나오고 나서 이때는 이제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고 직전 고점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잠시 눌림목이 나왔다가 신고가가 나왔죠. 이때도 금리 최저 금리까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유동성 많이 풀면서 많이 올라간 것을 보여집니다. 이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보시는 것 같이 유동성이 굉장히 잘 반응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024년도 8월달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보신 바와 같이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한번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몇 개월 차냐면 12개월 차예요. 12개월 차에 이제 막 반등을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조금 단기적인 눌림목이 있겠지만 저는 역시나 직전 고점 부분까지 뚫어주러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이런 그냥 통계적인 간단한 패턴만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얘기도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 과거 삼성전자와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다르잖아요. 그죠? 과거 대한민국 반도체를 주도했던 기업하고 지금은 현재 조금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1위의 자리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게 압살당한 모습이고요. 중국의 반도체가 삼성의 기술을 따라잡고 있는 현재 시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과거와 다른 점, 좀 약해진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고점 도달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2021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성장하니까 금리 인하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진 거 보이세요? 그죠? 그전에는 직전 고점까지 도달했는데 15개월 걸렸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2000년도 이후에 대거 성장했죠. 성장하면서 기술력들이 인정받으니까 12개월로 줄고요. 그리고 2029년도엔 7개월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가장 빨리 반응한 주식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약해졌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12개월 차인데 전고점 부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 앞서 설명드렸던 유동성. 이 유동성 공급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유동성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삼성전자는 그래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금리 내려가고 경제 좋아지면 결국 삼성전자의 판매량도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 이제 판매 상품이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직전 고점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든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SK하이닉스를 다시 압도하고 HBM4까지 빼앗지 않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려도 결국에는 직전 고점 부분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둬야겠죠. 만약에 HBM4가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성공하면은 저희는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가야 되냐면 성공하면 97,000원대를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요때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 찍었던 고가가 HBM4 기대감이 지금 현재 97,000원 라인인데 거기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97,000원까지는 가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8만원짜리까지 목표가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여기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어도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유동성의 영향을 당연히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본격화될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상황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자, 그럼 몇 가지 여기 중에서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그 금리 인하가 중요하구나를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BM4의 성공 여부가 정말 삼성전자에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입니다. 자, 금리 인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느냐? 금리 인하는 앞으로 늦어도 9월달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본격화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고치가 되는 시기는 2026년도 내년 6월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금리 인하는 한두 번 인하 정도는 9월 이후고요.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고 그 이후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과감하게 내려가는 시기는 언제다? 내년 6월, 5월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년 5월 정도까지 좀 여유를 두고 우리가 잘 기다려보면 이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수혜를 보면서 움직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이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의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분석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저 설명드리면 결국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을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한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도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는 2026년도 5월까지이기 때문에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임명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윌러, 이 연준 이사고요. 이 이사가 이제 그 의장으로 임명되면은 그때부터 특히나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원래 이사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내려야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라서 확실히 2026년도 5월에 그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월러 이사가 6월 정도에 5월 바로 뒤에 이어서 임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 분위기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고 그의 수혜를 받아서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긍정적이니까 살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연도 연말 쭉 해서 3월에 잠깐 그 3분기에 잠깐 늘렸다가 3분기라고 하면 7월에서 한 9월 사이에 잠깐 미국 증시 유동성의 문제가 좀 있어서 요건 전에 제가 TJ 잔고에서 설명드렸죠. 잠깐 눌렸다가 다시 4분기부터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지니어스 법안도 뭐 통과되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4분기 매수 이유 특히나 HBM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이 일시 디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HBM을 쌓을 때 기본적으로 이 쌓는 하나하나의 디램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걸 바로 일시 디램이라고 하는데 이 설계가 가성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과거에 삼성전자는 HBM을 쌓아 올릴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죠. HBM용 일시 디램을 재설계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수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라고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요거는 너무 수준이 다르면 삼성전자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과가 정말 존재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부인 없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현재 H12단 HBM4 샘플을 엔비디아와 AMD 등 핵심 고객사에게 제공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 HBM4에서 지금 현재 한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정말 HBM4에서 승부수를 돈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이게 좀 가능도 하겠는데 비벼볼만 하겠는데 좀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기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존 TC 본딩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HBM 뭐 8단, 12단 정도까지는 어떻게 TC 본딩으로 비벼봐도 결국은 뭐 그 이상으로 쌓아 올리거나 HBM4에서 멈출 거 아니잖아요. HBM5 혹은 HBM4E 부분이 다음 차세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때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수록 자연스럽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이번에 TC 본딩에서는 압살을 당했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착실히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룸버그에서도 삼성전자의 HBM4 전략이 통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도박이다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좀 3분기가 중요한 승부처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 이게 CR이나 먹히냐, CR이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먹히고 있긴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실제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HBM 테스트의 결과가 엔비디아한테 테스트를 하거든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HBM4
엔비디아 인증 통과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뭐 오래됐죠. 벌써 뭐 3, 4개월 됐죠. 6셋 HM4 12단 제품을 샘플을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9월 루빈 AI 가속기 샘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2026년부터 TSMC의 3나노 프로세스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 뭐 결국에는 8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누굴 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9월에 이제 고객사들한테 샘플을 제공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된 모습, 결과를 안 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라는 거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HM4 성공하길 바래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 지금 현재 HM4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 SK하이닉스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안 좋습니다. 얘네만 만들 수 있으면 얘네가 이 비싸게 부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는 TSMC가 그렇게 배짱장사 많이 하잖아요. 가격 그냥 막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돈 더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TSMC가 나 어차피 나밖에 못 만드는데 경쟁사도 없는데 지금 삼성이 그나마 경쟁사였는데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고 있잖아.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해서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배짱장사 하잖아요. 막 가격 30%씩 막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다고 할 때 TSMC도 싫어했지만 엔비디아도 싫어했어요.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TSMC가 이 엔비디아에게 가격 전가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HBM 시장에서도 이 독보적으로 누구 한 명만 생산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기다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일부러 자신들의 이윤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격 협상을 잘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뭐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8월 달까지 우리가 잘 지켜보면 긍정적인 그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돼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퀄 테스트 이런 것들도 뭐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미뤄지는 모습, 오히려 진짜 삼성전자를 기다려준 듯한 모습들을 과거부터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뭐 9월달 뭐 3분기까지 좀 어느 정도 기다리고 4분기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있고 CR은 먹히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씩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유동성의 혜택을 볼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하면 분명히 좀 전고점까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분명히 수혜를 본다. 그리고 심지어 금리 인하 분위기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HM4에 대한 부분도 좀 CR은 먹히고 있다. 실제 뭐 퀄 테스트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3분기에는 조금 분할 매도는 하시되 4분기에 다시 주워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제 의견이 다 맞는다 생각하면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새롭게 전략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항상 잘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잘 열심히 여러분들 밤잠 설쳐가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잘 이쁘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감없이 다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부분들도 확인해서 더 퀄리티 높은 더 다음 정보에 좀 더 반영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볼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 하나 더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고요. 추가적으로 난 그 이외에도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료가 아니면 설명도 안 드립니다. 이재진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저희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는 100% 무료 어플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첫 번째 2배
급등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 일일 급등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 마감 이후 장 시작 전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시장의 주도주 정리해서 테마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짚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무료로 개인정보 최소화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종목 드릴게요, 어디로 문자 보내시면 뭐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 여러분들 개인정보, 특히나 핸드폰 번호 넘어가면 개인정보 다 털려서 여기저기 팔려다닙니다. 그럼 쓸데없는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 없게, 애초에 그런 오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 번호 빼버리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투자자문입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자문인데요. 저희 투자자문에서는 쓸데없는 일 안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함께 안심하시고 참여하셔서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맞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어떻게 접속하냐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재진의 상한가릴리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직접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급등전주 시황글 포착 자료가 나옵니다. 보시면 급등천주 클릭하시면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고요. 아이디 없으면 만드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공직을 4번째 글에 만들어놨으니까 요 클릭하셔서 맨 아래 하반기 대세상승 자료집 클릭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천주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예쁜 종목 바라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시작 전 시황에선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일자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어떤 종목이 오늘 강력했는지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하나씩 확인하시면 훨씬 더 주식 투자에 정말 풍부하게 흐름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습관처럼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저지만 항상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께 잘 지켜봐 주시는 만큼 더 힘을 내서 더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 귀찮아서 사실 하나씩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다들 볼 수 있는 거지만 일일이 하나씩 검색하기는 사실 이거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또한 가기 싫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만큼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정보들 잘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따봉 버튼, 구독 버튼 잘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